북한에 관련된 뉴스나 모든 정보는 항상 전쟁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세상이 온통 적이고 원수인 것처럼 항상 도전적이며 광기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말이죠. 참으로 슬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 아름다운 우리 한반도 금수강산에 저와 같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인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전쟁들 속에 깊숙이 개입한 북한 정권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호재가 왔다고 생각하여 지금 조용히 그리고 발빠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게는 기회보다는 오히려 정권 존립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 오늘은 전쟁밖에 모르는 북한 정권의 미래에 위기의 순간들이 오고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 내부에는 지금 아주 바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과의 만남 이후로 포탄 및 여러 가지 전쟁 물자를 러시아에게 지원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한 것은 ICBM의 기술 완성도에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기 원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요, 수십 년 전부터 행해져 왔던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막노동 취업 시장에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취업 쿼타를 늘려서 턱없이 부족한 북한 정권의 달러를 벌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국가에 헌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50% 이상을 강제로 착취하기 때문에 해외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사실상 김정은 정권의 최대의 수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의 자금은 모두 독재자 김정은의 개인 자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호의호식하면서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해킹과 마약들의 수입은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북한이 다량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원자재의 수출은 미국과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를 말미암아 미미하다 보니 이번에 김정은이 푸틴과의 만나 협상한 것을 두고 북한 정권은 스스로 대단한 성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어차피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만큼 군사 물자가 상당히 부족하며 더욱이 양국 간에는 국경이 맞닿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입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갑자기 발생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테러 분자들에게 무기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므로 내심 상당히 기뻐하며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처럼 달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ICBM의 완성과 신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상당히 오판인 것을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로 지금 북한 사회에는
주민들 간의 불신과 가정의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확실히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에서 자리 잡은 수많은 북한 탈북자들과 해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북한 해외 노동자들로부터 은밀히 전해지는 자세한 현지 사회 정보와 또 오랫동안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 간의 주말 생활 총화, 즉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모임을 통하여 타인을 속이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전무하고 물질로 인하여 개인 윤리적 삶의 가치 기준이 무너진 분위기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아주 심각한 불신사회가 완전히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양과 지방의 정도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급전환될 것으로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회 불신 현상들은 언젠간 외부로 전환되어 폭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사회는 그러한 국민적 성토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자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통제하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급변 사태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쓰여진 정치적 쇠뇌가 벗겨지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의 일인 것이죠. 더욱이 북한은 주민의 평균 나이가 남한에 비해 10년 이상이 짧은 70대 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은데 그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해외의 발전된 생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실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임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치명적으로 불안한 미래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북한의 사회주의 통제 계획 경제 체제가 이제 그것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에 영향이 있겠지만 북한 정권 내에는 경제의 실권자가 없으며 또 세계 경제를 잘 이해하는 인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일신에 대항할 자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딱한 정권이지요.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자본과 물질의 맛을 알기 시작했으므로 장마당이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마당은 바로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일깨워주는 교육 현장이 되고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전 세계의 국민적 바람은 개인의 행복과 권리인 것이죠.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지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경제 문제만큼은 주계장막을 걷어버린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도 국가를 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정권이 체제가 약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행복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강압적으로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북한 정권은 그들의 생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적 미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정권의 대북격인 러시아와 중국의 위기인 것입니다.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후 값싼 노동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오만으로 인해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여러 면에서 도전을 하다가 경제적인 기업 활동까지 상당히 잃게 되었고, 그들의 정책들이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되자 지금 미국과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그들의 허풍을 상당히 접고 로키 톤, 즉 신중한 저자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잘 지켜보면 상당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도전적 상황이 전개되므로 사실 북한의 편에서 한없이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달 중국이 불법적으로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으로 북송한 것은 그들을 수년간 억류했던 일들로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보낸 것입니다. 고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에 기대하는 모든 상황들을 더 이상 요구만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는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불필요한 동유럽에서의 패고를 주장하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정권의 존립도 위기에 처함으로써 약소국인 북한에게까지 군사물자를 요구하게 되는 치욕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 정권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부들의 위기가 바로 북한 정권에게도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대부들의 도움 없이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또 방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상황이 북한의 미래를 어둡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권력자에게는 충진이 많아야 그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북한 정권은 충신은 거의 없고 모두들 생명의 두려움을 느낀 위선적 신화로 둘러싸여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내에서는 상대적 불만 세력이 많은 것이고,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권력 부패가 그토록 극심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부정부패 없이는 성공할 수도 없고 또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으며 하염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더욱이 김정은의 광기 어린 통치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인간은 북한 정권에 한 명도 사실 없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최근에 탈북한 주요 인물들의 탈북 이유가 대부분 이러한 점임을 우리는 잘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할 때도 외국인들로부터 항상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김정은이 이복형과 고모부를 죽인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매일 외롭고 고독하게 지낼 김정은은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우울하며 한시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권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그 규모로 봐서 현재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인권 사각지대인 것이죠.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은 인간의 기본권이 철저히 무시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인간 사회는 모든 일들이 사필 규정이므로 인권을 무시하는 가해자는 결국 철저한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지난 역사들이 철저히 증명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동족에게는 멸시요 세계적인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미래는 이제 진실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분명히 자멸할 것이나 그 끝은 처참하도록 비극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회와 선한 사람들이 보는 전쟁밖에 모르는 북한 정권의 미래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또 안녕히 계십시오.